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국세청이 주목하는 현금 거래의 실태와 세무조사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연속적인 소액 거래도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더 안전한 자금 이동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2019년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6년에 5천만 원, 2010년에 2천만 원이었던 기준이 점차 낮아져 현재는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이는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현금 입출금 감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 거래 정보를 통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은행 창구나 ATM 기기를 통한 출금과 입금, 수표의 현금 교환, 현금의 무통장 송금 모두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입출금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계속적으로 1천만 원 미만의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이것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의심 거래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9만 원씩 여러 번 입금하는 행위는 분명한 의심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은 은행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은행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이 위험한 이유는 현금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는 현금 거래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 입출금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수천 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로또 당첨금을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 거래는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좌이체는 현금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 큰 금액을 계좌이체할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개인 간 계좌이체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만 고액 자산 취득 시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2년간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이 개정되어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사업자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자금출처 조사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소득과 자산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보다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자금 출처 부족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자금을 제공한 부모님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고된 소득 대비 적정 수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일정 부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으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보다 원금 상환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최대한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받는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자금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젊은 층과 고가 부동산 취득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이고 특별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가 큰 경우 그리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적법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통장 가입, 연금저축 납입, ISA 계좌 활용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정당한 절세 방법이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평소에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흐름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증여신고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하고 현금 거래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현금 거래보다 계좌이체를 활용하면서도 세무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